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올해 3분기 이익이 전분기보다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경기 둔화에 따라 4분기에도 상장자들의 역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개별 기업 장세는 이어지겠죠. 긍정적인 앞날이 보이는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이 재개되며 3년 동안 힘들었던 이쪽은 숨통이 이제 조금은 트였는데요. 롯데 관광개발은 11월부터 시작된 홍콩 VIP 전세기 고객 유입과 제주도 노선 증편으로 인해 4분기부터는 높은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주춤한데요. 3거래일 쉬어간 가운데 오늘은 빨간불 켜내면서 1.4%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도 하락을 딛고 오늘은 반등해주고 있는데요. 그중 소재주인 한솔케미칼은 4분기 반도체용 과산화수소의 수익성 회복을 시작으로 사상 최대 매출액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사업 확대 영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10월 바닥을 딛고 주가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째 매수하는 가운데 20만 원 선 회복하면서 20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보이면서 우리 반도체주들도 빨간불 켜내며 출발했습니다. 그중 반도체 레어가스를 조달해 고객에게 공급하는 원익 머트리얼즈는 원재료 매입이 증가하며 내년에도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이에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5%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분기 실적 호조 관련주 알아봤습니다. 자, 인플레 물가 상승과 강달러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4분기 실적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업종도 있고요. 반대로 좀 호실적이 기대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좀 옥석을 잘 가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4분기에 그래도 견조한 실적을 기대해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어떤 업종을 보십니까? 뭐 사실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거의 다 이제 어느 정도 좀 마감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4분기 실적보다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 이제 내년도 연간 실적 기준으로 내년도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뭐 꾸준히 뭐 사실 4분기 이제 지금도 4분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4분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간으로 앞으로 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섹터가 어느 부분이라는 부분이 연말에 우리가 이제 업종이라든지 종목을 선택할 때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좋았었던 종목들 위주로 지속적으로 4분기에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가장 뭐 큰 부분으로는 뭐 2차 전지다. 2차 전지가 가장 그래도 연간 성장률 대비해서는 가장 좀 업종 중에서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도 뭐 3분기 실적에 이어서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전망까지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지금 뭐 엔터주 쪽도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네. 네, 엔터주 쪽도 지금 3분기에도 뭐 JI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연간 분기 대비해서 계속해서 실적이 경신하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3분기 실적에서는 뭐 JIP, SM 같은 종목들이 호실적을 보여줌으로써 내년도 전망치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엔터주 3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4분기 계속해서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편의점주, 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4분기에 좀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유통 여쭤보셨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롯데쇼핑 얘기하면서 안 좋다. 네. 근데 제 편의점은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유통 쪽에 관련된 기업의 실적 전망이나 또는 성장 전망이 있다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이제 전자상거래 쪽이죠. 그리고 오프라인 쪽에서 본다면 편의점 관련 사업들은 성장의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보여진다. 그래서 실적도 하반기로 갈수록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간편 음식들이 편의점에서 워낙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 소비가 과거와는 좀 다르게 형성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 실적도 4분기도 긍정적이지만 뭐 내년에도 이후에도 또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성장 전망은 다른 유통 마켓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고요. 4분기 이제 화학주들도 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화학주들은 실적 개선이 확연히 되기보다는 좀 종목별로 다르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가 바닥이다. 경기가 바닥권에서 터닝 포인트 볼 때 화학주들이 좀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네. 지금 스프레드 마진, 에틸렌 이 마진이 200불, 300불 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레드 마진이 이제 바닥권에서 터닝 포인트의 개선을 보여줄 수 있다의 어떤 심리가 반영되면서 움직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럼 2차 전지에서의 실적 성장은 계속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차 전지가 실적은 좋아지고 앞으로 미래 전망은 좋은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저만 아는 사실이 아니죠. 근데 주가는 왜 빠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밸런스가 지금 배터리 3사하고 네.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분리막, 전해질 요 4대 소재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광물, 핵심 광물이라고 2차 전지 요 소재 섹터하고 다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실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성장 미래, 그것이 IRA에 대한 수혜로 부글류가 되면서 기존의 4대 소재에 대한 전망이 나쁜다기보다는 전망은 긍정적인데 주가 탄력은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실적 기대치나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반영되지 않습니다만 성장 기대감, IRA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핵심 광물 자원에서 수산화 리튬이라든가 항상 코발트 등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 나왔잖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딱 찍어서 한 가지 좋은 실적 전망을 봐야 된다면 저는 건설기계 쪽입니다. 건설기계 쪽을. 네. 그러니까 건설기계 쪽의 실적을 보면 두산밖에 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요. 3분기만 보면 두산 인프라코죠. 죄송합니다.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분기에 121%. 영업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관점에 있어서 건설기계 전반적으로 업황을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꾸준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을 건설기계로 꼽아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일단 팀장님 종목 먼저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는 실적주로 하나솔루션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솔루션 실적이 뭐 좋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고요. 태양광 산업이 하나그룹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미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나솔루션 최근에도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나솔루션, 이제 하나그룹 내에서의 태양광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투자가 이제야 좀 빛을 발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3분기 매출액이 3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이 3,4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사실은 지금 지속적으로 신재생 쪽, 태양광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IRA에 대한 미국에 대한 북미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는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에 대한 부분 연간 기준으로 해서 연간 기준으로 약 한 뭐 한 2천억 원 정도의 세제 혜택 공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태양광이 뭐 미국 시장에만 지금 적용되는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고요. 네. 지금 시장이 좀 약간 주춤 죽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지금 우리가 뭐 ESG 경영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2차 전지 시장에서 2차 전지 뭐 업체들이 북미 시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전력소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 100%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사실 사용을 하게끔 이게 좀 전환을 시키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직접적으로 이제 북미 시장의 뭐 주거용 태양광 시장뿐 아니고, 그리고 산업용 뭐 태양광이라든지 산업용 신재생 쪽에 대한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부분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늘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지금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의 약간 점유율 자체가 워낙에 좀 높은 상태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는 REC 실리콘 통해서 폴리실리콘에 대한 그 내재화도 좀 가능하게 좀 수직 계열화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저는 하나솔루션이 지금 주가 수준에서 지금 한동안 좀 보합을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차트를 좀 보시면은 최근 흐름 자체가 이제 IRA 감축에 대한 흐름 자체가 이제 8월 정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8월에서 이제 거의 한 10월, 9월
9월에서 10월 가까울 때까지 고점 55,900원을 좀 터치를 하고 지금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매물대도 지금 5만 원에서 52,000원 사이에서는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지금 횡보를 좀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사실 좀 전고점을 터치하면서 돌파를 할 수 있는 좀 주가 수준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사실은 그 와중에도 사실 뭐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분할 이슈도 있었고 하지만 주가 자체는 좀 견조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은 좀 전반 시장에선 좀 쉬어가는 분위기긴 하지만 앞으로 뭐 3분기 실적에 이어서 연간 실적으로도 앞으로 조금 더 주목받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5만 원 단, 5만 2천 원 단의 매물대가 있기는 합니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솔루션 태양광 하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의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앞서서 건설 기계 쪽을 오히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살짝 종목명을 말해 주셔서 이미 눈치를 좀 챘었는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실적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그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실적을 보면 3분기에만 누적으로 3분기에만 매출이 1조 1천억이 넘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21% 증가했습니다. 4분기에도 3분기의 수준에 좀 상이하는 수준의 영업이익이나 실적 매출이 예상이 되는데, 자, 실적 숫자는 누구나 다 체크할 수는 있습니다.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왜 지금 건설기계야? 네. 네. 우선 첫 번째는 태양광, 아까 얘기했죠. 태양광은 여러분 삽으로 뭐 도라이바로 공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큰 사업이죠. 네. 그러면 북미에서는 지금 1위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IRA. 북미 시장에 딱 공장 줘. 그래서 2차 전지 회사들이 다 공장을 짓고 완공을 서두르려고 합니다. 그럼 착공을 하면 공장 질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인부들이 필요하겠지만 당연히 중장비가 필요하겠죠.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까지 불러드립니다. 공장 여기다 질래 안 질래?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미 시장에서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인프라 투자가 3조 달러, 4조 달러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외에도 실적으로 엄청나게 민간 기업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300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설 기계 장비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주목할 거. 올해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때문에 반사슬이었던 곡물 테마들이 움직였다면 가스라든가 전쟁이 끝나지는 않는, 뭐 끝나서 협상이 마무리된다 이건 아니겠지만 일단 서로 간에 철수하면서 무기로 뭐 화약으로 미사일을 쏘고 이것만 종식돼도 재건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다면 결국 우크라이나 재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건설 장비들이 필요할 겁니다. 네옴시티 2030년이 완공의 목표인데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우디에서도 내년, 내후년 빨라야 뭐 빠른다 늦었다 뭐 시간에 어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사업을 뛰게 되면 거기도 건설 중장비 그리고 시진핑 연임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경기 부양에 대한 시그널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면 결국 거기도 인프라 투자 부동산이 키워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건설 기계들은 상당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차트가 화면 하나만 잡아주시면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같이 보여주시면 이 제품인데 이게 두산밥켓에서 하는 이 장비예요. 소형 건설 장비인데 새끼들 로더라고 하는데 이건 미국 시장에서 캐나다 시장에서 북미 시장에서 절대 넘버원입니다. 제품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많이 판매가 되는데 현재 두산인프라코 차트를 보면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해외 주식도 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이 좀 잘리고 있는데 자 해외를 보면 지금 이게 캐터필라입니다. 이렇게 좀 보여주면 자 캐터필라입니다. 캐터필라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주목할 것은 월봉을 보면 올해 작년부터 하락했던 거 다 넘어서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기계 장비는 벌써 오르기 시작했고 중국에 있는 3일 중공업마저도 흐름이 좋다라는 거. 섹터의 흐름이 같이 나타나잖아요. 최근에 강한 상승이 있어서 좀 부담되긴 합니다만 눌리는 과정에서 주목을 계속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과 네옴시티라는 호재로 건설기계 업종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속에서 오늘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